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아내의 숨결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날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거실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물이 창틀을 타고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문화센터 끝나고 차 한잔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스스로 빨라졌습니다. 왜 내려가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한 채 그는 계단을 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무릉덩이에 빛이 번졌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기둥 뒤로 몸을 옮겼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 안불빛이 잠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우산을 폈습니다. 우산은 하나였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아내 쪽으로 더 깊이 기울였습니다. 어깨가 닿았고 허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요. 그 말 뒤에 짧은 숨이 섞였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아내의 팔꿈치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미끄러워요. 손이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손을 바로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그 각도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울기를. 연락드릴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차 안 실내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다시 차 안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그는 그 장면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차 안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차가운 물에 잠겨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붉게 켜졌습니다. 빗물 위로 빨간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까지 닿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 아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말라 있었습니다. 비 오니까 데리러.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아내의 코트에서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예전보다 깊고 조금 더 달았습니다. 그 향이 그의 폐 안쪽까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숨결이 자신의 쪽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차 안불빛 아래 겹쳐졌던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은 그 바깥에 서 있다는 것을. 창밖의 빗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잠이 얕아졌습니다. 작은 진동 소리에도 눈이 떠졌고 아내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내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는 컵을 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듯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그 시선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향하던 눈빛이 요즘은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엇인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적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습니다. 검은 세단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차 안 실내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 섰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운전석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차 안 유리창에 김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안쪽이 보이지 않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차 안 그림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기울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그쪽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3초.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초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서린 기미로 희미한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가슴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듯 하였습니다. 차 안 실내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물만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니 이미 무엇을 잃었는지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내렸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괜찮으시죠? 아내의 대답이 낮게 흘렀습니다. 응. 짧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에도 그는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빗물이 코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손을 들어 닦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돌아섰습니다. 그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여기 있어?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 많이 오네.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옷깃에서 따뜻한 향이 스쳤습니다.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김서린 유리와 그 안의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보지 못한 장면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괴롭지만 확신은 더 조용하게 사람을 부숩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가슴속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무겁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끝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맞닿던 거리였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옷장을 오래 열어두었습니다. 코트 사이에 손을 넣고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입지 않던 색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술 위에 립스틱을 얇게 바르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랐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진동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오래 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가?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응 사람들 만나기로 해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손잡이를 잠시 더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하 주차장. 검은 세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반쯤 내려왔습니다. 추우시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손이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해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실내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히터 바람이 천천히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어도 느껴지던 그 공기. 말을 꺼내려다 삼키던 저녁들. 같은 침대 위에서 등을 마주하던 밤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했었나요?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창문을 닦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두 손이 스치듯 가까워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숨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그녀의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김이 더 짙어졌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야겠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일 괜찮으세요? 남자의 물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대답은 스스로에게 한 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는 잠시 말을 찾았습니다. 비 때문에. 짧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실을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 때문에. 그녀의 말이 짧게 떨어졌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뭔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지 확인하듯 아주 천천히.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침대 위. 등과 등이 맞닿지 않는 거리. 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숨이 평소보다 얕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낯선 향이 났습니다. 아주 약하게. 비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 그녀가 묻자 그는 웃었습니다. 응. 볼 일 좀.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은행. 그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내역.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고객님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명의 정리 좀 하려고요.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 며칠 전 그 세단이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각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 전체가 보이도록.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몇 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오늘 어땠어?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비슷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밤. 그는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바닷가에서 웃고 있던 두 사람. 결혼식 날. 아이가 어릴 때. 그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이 멈춘 건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으며 거울을 보는 시간. 그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나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응 잠깐. 그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그녀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블라인드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그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망설임이 짧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도 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해야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응. 기다렸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선고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상할 만큼. 아침. 그녀가 부엌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그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 계란이 팬 위에서 퍼지는 소리. 그는 말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잘해야지. 그 말은 가볍게 흘러갔지만 묘하게 남았습니다. 식탁 위. 그는 그녀의 접시에 반찬을 먼저 올려주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그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잠을 못 자? 그 말이 길게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듯. 며칠 뒤. 그는 그녀에게 꽃을 사왔습니다. 장미는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흰 국화. 이거 왜? 그녀의 손이 꽃을 받으며 약간 떨렸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그는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꽃 좋아했잖아.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억을 꺼내는 건 늘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데리러 갈게. 그녀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버스 타고.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바람 쐬고 싶어서.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앞. 검은 세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자리 근처에 주차했습니다. 그녀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잠깐 눈이 마주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그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갈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식당. 따뜻한 국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녀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그녀의 손이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시간. 짧은 침묵.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요즘 놓친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 말은 자책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목이 말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그는 먼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안아주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다정했지만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는 손. 그녀가 먼저 팔을 풀어냈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누웠습니다. 춥지? 그가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왜? 그는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정리할 게 생겨서. 그 말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치웠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그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저녁.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그녀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그는 말을 굳혔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칼날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펜션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체크인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런데.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방 안. 흰 침구, 큰 창, 바다 냄새. 그는 캐리어를 열며 말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지? 그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내 가방에 있을걸.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가방을 건넸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 그녀의 손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아, 내가 꺼낼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저녁.
그는 일부러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좀 마시자. 그녀가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그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괜찮은지. 그 말은 다정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 그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느낌. 잠시 침묵.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좀 찍자. 그녀와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사진 없더라.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고 낮은 울림.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그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스팸이겠지.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잠깐 비친 이름. 그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절반쯤 비었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통화 버튼.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여행 왔어. 짧은 침묵. 아니, 들킨 거 아니야.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문 밖.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목소리. 그는 귀를 대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잠시 후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좋더라.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흔들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녀의 손이 이불을 꽉 잡았습니다. 뭔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 제일 티나는 줄 알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숨을 참을 때. 짧은 침묵. 그녀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슬쩍 밀어두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 그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그는 혼자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고 평소처럼 신문을 넘겼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그녀가 묻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볼 일 좀. 짧았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소 하나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유리 외벽에 햇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차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팀 김현수 씨 좀 뵙자고요. 목소리는 낮았고 또렷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근처 카페. 사람은 많았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먼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김현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결혼했죠? 짧은 침묵. 김현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그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행지 펜션 사진. 창가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 그리고 통화 기록 캡처 화면. 김현수의 목이 마른 듯 움직였습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은 끝났으니까. 김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결과만 남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가정도 있고 내 가정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김현수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선택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내고 당신 가족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하든지. 짧은 침묵. 아니면. 그는 시선을 들어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알게 하든지.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김현수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 아내에게 하세요. 카페를 나오는 길.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녀가 묻자 그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러.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정리?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 못한 부분. 그녀의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통화 기록, 사진, 그리고 메모 한 장. 짧은 문장.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 지를 생각 없습니다. 따질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정리할 나이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말은 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네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